엉클만스 TV 어른의 어휘력 유선경 지음 말의 품격을 더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힘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음, 나의 세상은 언어의 한계만큼 작거나 크다.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른다운 어휘력이 필요하다. 글눈과 말기가 어두워지는 불편함이 있다. 어휘력은 어휘를 마음대로 부리어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하나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듯 낱말을 뒤살펴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글눈을 뜨고 말귀가 트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로는 1장에 그래서 어휘력이 필요하다부터 4장에 어휘를 만나는 즐거움까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책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태생적으로 호모사피엔스와 책 읽기에서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책을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고 독서에도 적합하게 진화하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을 읽으려면 상당히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의식적인 노력을 무진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책을 계속 읽어야 할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읽으면 좋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잊고 살다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된 거죠. 그때 다시 읽으면 기막힌 내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읽으면 좋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휘력은 관성만큼 줄고 관심만큼 는다. 따라서 어휘력은 관심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어휘력은 체험한 낱말의 총합이다.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다. 내가 체험한 낱말의 개수가 살아온 나날만큼 늘 수 있기를 바란다. 동시에 체험하고 싶은 낱말을 수집하는 것은 매우 설레는 일이다. 따라서 인간뿐 아니라 낱말 하나하나도 소우주다. 어휘력을 키우는 필수 조건에서는요,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언어적 직관의 중요성을 이해하라. 실제로 낱말은 배우고 외워야 한다. 사물에 쓴 말과 사람의 쓴 말을 구분하라. 그리고 언어가 생각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 조지 오웰이 생각이 언어를 오염시킬 수 있다면 반대로 언어도 생각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은 절대적인 가치다. 인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움과 습관을 통해서 갖출 수 있다. 독심술보다 말의 힘을 믿어라. 누군가의 생각이나 마음을 알고 싶다면 같지도 않은 독심술을 부리지 말고 말과 글을 건네자. 그 말과 글이 가진 힘을 믿자. 우리가 어휘력을 키우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 소통에 있지 않던가. 글을 쉽게 쓰는 기초 요령에서는요. 어디를 수정해야 모를 때는 입으로 소리내 읽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글을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은 말을 받아 쓰는 것이다. 생각이 충만한 게 먼저다.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재료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다. 구체적으로 나의 생각과 느낌이 없다면 글을 쓸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 목적이라면 절대적 일기 쓰기를 권한다. 마음속 생각이 충분하면 글은 저절로 써집니다. 생각하기도 요령이 있습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여기저기 묻어두듯 생각을 묵혀두세요.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생각이 떠오르는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찾다 보면은 생각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묻어두듯이 생각의 씨앗도 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 문장 쓰기부터 능숙하게 익혀라. 그래서 육하 원칙을 철저하게 강조했습니다. 요소를 꼼꼼히 챙겨 사고하면 쓸거리가 풍부해진다.
문장 수집과 필사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엇이 목적이었든 오랜 세월 꾸준히 반복한 독서와 필사는 글눈을 뜨게 하고 좋은 글과 나쁜 글을 가려내는 안목을 길러줄 것이다. 곤비인비 모인 글을 보면 그 글을 쓴 작가와 작품보다 그 글을 거울 들여다보듯 했던 20살의 나, 30살의 나, 40살의 나가 보인다. 그런 나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을 것이다. 관점을 키우는 책 읽기에서는요, 좀 안타까운 사실도 현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보급률은 가구 기준으로 해서 99%가 되고요.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당연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2019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성인이 읽은 종이책 연간 독서율은 52.1%, 독서량은 6.1권, 그리고 책 읽는 시간은 평일 31.8분이라 합니다. 이 수치는 참고로 2015년 유엔 조사에서 미국인 연간 독서량이 79.2권, 일본인 73.2권, 프랑스인 70.8권으로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인 독서량은 192개국 중에서 166이었다 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1위인데 독서량 166이다. 과연 이 수치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한국 학생 10명 중 3명은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 17은 글을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몰라 실질 문맹률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반응 미디어 SNS와 책 읽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유와 추론과 음미와 상상, 사색 등이 끼어들 틈은 SNS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면에 집중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소리이고요. 따라서 정신적 존재인 인간은 그에 따른 후유증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휘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얼른 답을 찾으려고 안달하지 말자. 그리고 느리더라도 낱말에 들어있는 뜻과 맛, 넓이와 깊이를 음미하자. 충분하게 음미하면 친숙해진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발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아름다움은 눈, 시각을 통한 망막을 통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충분한 사유를 통한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어휘력에는 한계가 없고요. 그리고 어른의 어휘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도 주말에 이 책을 읽고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어휘력의 한계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될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엉클만세 TV 책 소개 어른의 어휘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